어, 되게 떨렸어요. 준비하면서. 늘상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기다리면서 화요일은 되게 긴장되면서도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 공부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시크릿 건강 핸드북이라고 원래 경영과학 박사 장영 박사가 이렇게 쓰신 건데 전반적으로 되게 많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인체의 놀라운 비밀, 잘못된 식생활과 건강식 피라미드, 인체의 뿌리 장 건강 부분, 그다음에 생활용품과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다이어트, 물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 약물 부작용, 그다음에 주방과 가정요리, 좋은 화장품, 피부 건강 요렇게 10가지 챕터로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요거를 한 2가지 챕터씩 해가지고 하면 한 5주 분량, 그러니까 해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책 맨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애플의 창업자 그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10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후회되는 일은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을 미리 읽고 질병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던 부분을 이렇게 예쁜 사진에 해가지고 한번 옮겨봤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하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것이냐고? 병상이다. 차를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잃고 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삶이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마저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삶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결국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게 된다. 가족, 배우자,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자신에게 잘하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정말 비싼 침대가 병상.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내 건강,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책 한 권 한 권 이렇게 공유를 해가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챕터, 인체의 놀라운 비밀. 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나온 겁니다. 인체에는 자연이 선사한 면역력이 존재한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세포는 사멸과 재생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다만 면역력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파괴되어 결국 우리 몸은 질병에 정복당하고 만다. 면역력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몸속에 지니고 태어난다. 근데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해물질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약화되면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매일 100억 개 이상 그 세포가 세대 교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대 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세포의 세대 교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혈액이 공급되면 혈관도 뚫리고 세포도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재생이 된다는 거죠. 면역력이 높을수록 바이러스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을 정상 체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상승합니다. 둘째는 탄수화물,
를 비롯한 열량 음식을 적당히 섭취해야 하고요. 이게 이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백혈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백혈구는 면역세포이고 모든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특히 세포가 잘 활동하려면 양질의 에너지원과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 그러니까 면역력이죠. 이것을 높이는 방법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 몸은 아까 세포 60조 개에서 100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자라면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라고 부릅니다. 세포는 재생이 되는데요. 모든 세포가 재생되는 건 아니고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 입게 되면 그대로 사멸하고 맙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많은 각각의 세포들은 수명이 다르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다시 재생이 되는데요. 약 90% 이상이 매년 재생이 되고 크게 3에서 5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재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세포는 아니기는 하죠. 아까 재생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세포의 재생 주기,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수분, 몇 분에서 14일 걸리고요. 적혈구 3에서 4개월, 피부는 4주, 난자 이렇게 있고요. 정자도 이렇게 2, 3일이면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근육이나 뼈는 7, 8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장기는 4개월, 신경세포는 7년, 뇌세포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재생 주기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3에서 4개월 이상 건강을 잘 관리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재생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바뀌는 주기가 아까 3에서 4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로 만들려면 최소한 3에서 4개월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내 몸을 어떻게 좋게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세포의 평균 재생 주기만 봐도 3, 4개월 정도는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이 그러니까 반질병 상태, 반건강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독소와 그로 인한 오염된 혈액 때문인데요. 혈액은 물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폐에서 받은 산소를 온몸의 조직으로 운반하기에 오염된 물, 가공된 음식, 더러운 공기를 섭취하면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 드시고 좋은 공기를 이렇게 흡수하고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겠죠. 근데 영양소를 먹는다고 해도 섭취한다고 해도 그 효소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 과정에서 독소와 노폐물이 발생한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고혈당, 젖산 등 이렇게 부산물이 발생하고요. 지방이 지방산으로 전환되면서 고중성 지방,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 등이 발생하고 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이런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게 발생이 덜 하려면 잘 태울 수 있는 이런 그 에너지 열량소를 태울 수 있는 효소가 필요한 거죠. 그 효소가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소에는 그 음식독 위에도 유해 화학물질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를 호흡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가 원인이고 황사, 초미세먼지, 매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오염된 실내 공기 부분이고요. 둘째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장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음식이 아닌 가공 음식, 그 다음에 약물, 오염된 물 등이 원인이고요. 또 그 여기 보면 이런 게 들어오면 소장과 대장의 점막이 손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가 장 점막으로 유입되면서 혈액이 탁해지고요. 또 세 번째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피부독입니다. 경피독인데요. 이게 뭐 목욕용품이라든가 화장품, 연고 등등 이런 부분. 그래서 친환경 세제라든가 목욕용품, 화장품들을 제대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혈액이 맑아야 한다는 거 여기 보시면
호흡으로, 아까 호흡으로, 대장으로, 피부로 들어온 유해 화학 물질과 음식의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은 우리 몸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기 됩니다. 대변으로도 배출되고 소변으로 배출되고 땀, 모발, 손발톱 이렇게 그 배출이 되는데 그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면 좋겠지만 독소의 배출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까 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포의 기능 저하나 변형은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영양소와 효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만병의 근원은 오염된 혈액이고요. 혈액을 맑게 해주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지겠죠. 이게 제일 이거 혈액을 어떻게 맑게 하지? 일단 좋은 물을 많이 드시면 그게 맨 처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병 치유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방법. 현대의학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의학은 첨단 의료 장비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또 응급 상황에도 특화되어 있어요. 뭐 혈압이 높거나 하면 떨어뜨린다거나 당뇨 수치가 높다고 하면 떨어뜨리는 거. 그런 응급 상황에는 특화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원인을 모르면서 수치만 떨어뜨리는 약을 쓰니까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또 부작용에 대한 약을 또 처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현대의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해결할 뿐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자연의학은 질병의 증상을 존중하며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인을 찾아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주면 혈압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약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고 음식, 뭐 영양요법, 운동요법 이렇게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간에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그 개선이 우선되어야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얘기를 한 건데 병의 증상과 종류에 따라서 15% 정도는 현대의학의 장점을 취해서 치료하고 나머지 85%는 자연의학의 장점을 취해서 치료한다면 무병장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몸에 가장 최적화된 질병 치유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챕터 들어가면 여기서는 잘못된 식생활과 건강식 피라미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세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질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음식은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도 안타깝게 현대인의 식생활은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죠. 뭐 패스트푸드라든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영양소 자체가 식품에 줄어들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면 건강한 식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여기 보시면 혈구 열량소와 조절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혈구는 우리가 잘 아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된 열량소, 열을 내는 영양소죠. 열량소,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내재 영양소로 분류되는 조절소가 있습니다. 열량소는 말 그대로 열을 내는 영양소이고 조절소는 태워주는 영양소죠. 이 조절소가 열량소를 태워줘야 그 완전 연소가 되는데 이게 조절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돼 가지고 노폐물만 많이 발생하고 에너지를 내지 못해서 몸에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음식을 먹어도 몸에 힘을 내지 못하고 피곤하고 힘든 게 바로 조절소가 없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껍질에 그 조절소가 많이 있는데 식품 겉부분에 많고 속부분에는 열량소가 많아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게 좋고요. 근데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농약이라든가. 그래서 뭐 친환경 과일, 채소 세정제로 잘 씻어서 껍질째까지 먹어주면 더 좋겠죠. 조절소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고요.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뒤덮여서 혈액이 혼탁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렇게 보면 토양이 정말 산성화가 많이 됐거든요. 농약이라든가 뭐 화학 비료라든가 산성비라든가 매해 이렇게 농사를 지어 버리니까 토양의 산성화가 되다 보니까
농산물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50년 사이에 양파는 2분의 1로 영양소가 감소됐고요. 비타민 B2, 그다음에 시금치에 들어간 철분은 50년 사이에 6분의 1로 감소하는 거. 이보다 더 많은 부분에 여기는 두 가지만 나왔지만 많은 그 채소, 과일류가 영양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많이 이렇게 토양 자체가 산성화됐기 때문에 토양에서 빨아들이는 미네랄 자체도 식물에 남아있는 게 덜하다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120여 개 나라 중에서 비료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로 손꼽힌다고 해요. 그만큼 땅이 척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 GMO, 범람은 영양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GMO 수입 1위 국가인 거 아세요? 2위는 일본이고요. 근데 일본은 먹는 것에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철저히 동물용 사료에 국한해서 쓰지 우리처럼 식용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면 식탁에 올려진 채소와 과일에 얼마나 영양소가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가 먹는 일상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1970년대 말 미국 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의 보고서, 맥거번 보고서라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그 되게 충격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10대 질병 중 6가지, 그게 뭐냐면 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 간경화증, 동맥경화증은 모두 만성 퇴행성 질환이며 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로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거든요. 만성 퇴행성 질환은 물론 정신분열증, 우울증까지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70% 이상이 모두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영양 불균형에서 비롯된 식원병이다. 식습관이 원인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양소가 많이 사라진 부분도 있겠고 아까 GMO 부분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식생활을 개선한다면 심장병 25%, 당뇨 50%, 비만 80%, 암 20%를 감소시킬 수 있고 전체 의료비의 33%까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맥거번 보고서는 현대의학을 영양을 무시한 의학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고 이렇게 원인에 맞는 저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증상만 이렇게 안 보이게 떨어지게끔 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양을 무시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식생활이 만성 질환의 원인이니 이 질병들을 고치려면 잘못된 식습관부터 개선하고 부족한 영양소는 자연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농축해서 만든 천연 원료 기반의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영양제를 같이 이렇게 섭취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조금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그 실험 중에 GMO 감자를 먹은 쥐들이 보통 쥐보다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 나왔고요. 또 뇌수축, 장기, 주요 장기가 손상되고 또 여기 보시면 각종 종양, 위와 장이 뒤틀리는 확률이 2.3배, 뭐 유방암, 뇌하수체 종양이 생길 확률도 이렇게 많아졌죠. 또 GMO 불임 종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종자를 뿌리면 그 예전에는 그 씨앗을 가지고 다시 뿌려가지고 수확을 했잖아요. 근데 아예 그 한 번 수확하면 씨로도 아예 그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화가 안 돼서 유전자를 조작한 것, 일명 터미네이터 종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GMO를 먹은 쥐들의 이세가 불임과 자폐증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그래서 GMO를 완전 금지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GMO 표시 자체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몇 프로 이하가 있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거의 표기가 된 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식용유는 거의 GMO 원료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거하여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 포도씨유, 올리브유, 국산 참기름, 국산 들기름을 찾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제일제당, 대상, 사조, 삼양 이렇게 그 전체 그 5개의 업체의 GMO 수입량이 우리 전체 수입량의 99%나 됩니다.
그리고 GMO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식품 첨가물 등에는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GMO 의무 표시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넘어가고요. 자,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 교수인 월터 월렛은 저서 하버드 의대가 당신의 식탁을 책임진다 해서 건강식 피라미드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부분, 매일 운동과 체중 조절, 그 다음에 2단계는 채소, 과일,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지방이나 기름 드시고, 그 다음에 통곡류 음식 먹고, 그 다음에 견과류, 씨앗류, 콩류, 두부, 생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해야 되니까 생선, 가금류, 달걀, 그다음에 유제품, 칼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런 부분 섭취해주고 될 수 있는 한 적게 먹어야 되는 식품들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붉은 육류라든가 정제된 곡물, 그러니까 안 드시면 좋을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지만은 조금만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매일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운동이라든가 운동은 체중보다 체지방률을 줄여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메가3라든가 그러니까 올리브유, 들기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주목할 부분이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추가로 이렇게 섭취하라는 권고.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해도 영양상의 불균형과 부족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암이 발생하는 사람들 중 그러니까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강 영양조사에 의하면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가 칼슘이고요. 이 칼슘을 섭취할 경우에 원료를 보면서 질적 수준을 질이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질이 낮은 게 솥뼈라고 해요. 그다음에 어패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굴껍데기, 그다음에 해조 분말이고요. 가급적 청정 해역에서 자란 굴껍데기나 해조 분말을 원료로 한 칼슘 보충제를 이렇게 드시면 좋겠죠. 칼맥디가 굴껍데기 분말로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가끔 이거는 피라미드 5층을 가끔 섭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인지, 내 몸에 잘 맞는 영양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보충해서 먹는 것이 좋은지를 알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합성 비타민, 천연 비타민 비교하고 이게 마무리 챕터거든요. 천연 비타민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곡물, 과일, 채소 등의 식물과 생선 등에서 성분을 그대로 추출하거나 농축해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제품을 기본으로 화학 공정을 만들어낸 거여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원가가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건강에 더 좋은 것은 물론 자연에서 성분을 추출한 천연 비타민이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합성 비타민을 만약에 드시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치약이라든가 음료수, 과자빵, 인스턴트 식품에는 안식 향산 나트륨,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결합이 되면 여기 보시면 발암 물질인 벤젠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해요. 그게 물고기 실험 해가지고 물고기가 죽는 그런 실험도 있었는데 진짜 합성 비타민을 어떻게 먹는지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흡수율 같은 경우에도 천연 비타민은 70%. 근데 합성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요소, 식물 내재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월등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은 몇몇 개별 요소들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견되는 식물 내재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 그러니까 외에 합성 비타민은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부작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명현현상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 생각해서 이왕이면 하나를 먹어도 천연 원료 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합성 비타민을 복용할 때에는
자연 음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비타민의 정상적인 작용을 돕는 보조 요소를 따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제 선택하실 때 합성 비타민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천연 원료로 만든 천연 비타민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 이게 요 부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3강에 들어갈 거거든요. 어떤 부분인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장 건강 부분하고 생활용품과 환경 호르몬 부분 준비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링크 보내면 같이 들어오실 분 초대해서 같이 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한테 공유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